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지역 주유소와 공사 중인 건설 현장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긴급 화물수송 대책과 석유 운송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최근에 치른 신입직원 채용시험에서 예고 없이 문항 수를 늘리고 또 응시자를 누락해 시험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파 날씨에 난방 취약계층의 겨울 나기가 걱정입니다. 에너지 비용까지 상승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병원 건물 존치 여부가 민관 협의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민관 소통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주유소와 공사 중인 건설 현장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닌데요. 주말 이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휘발유가 바닥나 1일 오후부터 판매를 임시 중단한 부평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유류 운송이 끊기면서 저장 탱크가 바닥난 이후에도 휘발유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에서 저장 탱크가 바닥났던 주유소는 모두 3곳. 이 중 2곳은 휘발유를 공급받아 이튿날 판매를 재개했고 나머지 한 곳은 이튿날에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10%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부평구의 한 재개발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 공사장에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시멘트 공급이 끊기면서 시멘트를 붓는 타설 작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재 운송량도 줄어 골조 공사와 토목 공사 진행도 더딘 상황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평구의 또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 막바지 조경 공사 단계에 와 있지만 자재 운송이 늦어지면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 계획을 바꿔가며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까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지역 제조업과 물류업, 도소매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모두 31건의 피해를 접수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인천항과 부산항 등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이 어려워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태고 물류업과 도소매업에서도 컨테이너 운송 차량을 구하지 못해 업무가 중단되거나 납기 지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인천항 비상수송위원회 긴급물자 수송 차량을 투입해 긴급 화물 위주로 배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공급은 일단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악화될 경우 수송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를 감안해 피해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도 검토하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전문 인사 등으로 말이 많았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채용시험 재시행으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행업체에 과실이 있었다며 필기시험을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치르기로 한 건데요. 송효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험이 진행된 건 지난 11월 26일입니다. 2022년 제2회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이었는데 당시 서류 합격자 477명 중 395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돌연 응시자들에게 장문의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채용 필기시험 무효 결정과 함께 재시험을 보겠다는 것. 그 전날에서 숫자나 이런 것들은 다 검수했는데 또 설마 문항이 틀리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잡아내기가 어려웠었죠. 어찌됐든 이제 진행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공고를 내고 이제 다음 시험 날짜를 지금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사고. 문제의 발단은 인성검사입니다. 당초 인성검사 문제가 210문항이어야 하는데 업체에서 220문항으로 출제했고 공단은 불공정 시비가 우려된다며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채용 관련돼서는 그 외부 업체에다 용역을 맡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조달청에 이제 의뢰를 해서 업체가 이제 들어온 건데 1, 2 업체는 못한다 그러고 3위 업체가 지금 이번 GM을 갖다가 대행을 했어요. 그거는 명백하게 이제 업체 실수이고 저희도 또 체킹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한계 상황이 좀 있었고요. 즉 공단의 책임이 아닌 채용 시험을 진행한 외부 전문 업체의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응시자 중 일부가 누락됐는데 누락된 응시자 수십 명이 시험장이 아닌 인근 스터디 카페에 자리를 마련해 시험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측은 빈자리에 누락된 인원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누락 부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리당국인 부평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 담당 부서에 물었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실은 이제 이런 상호 자체를 일어나기로 저희가 정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검토해서 재시험 자체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재시험 자체를 한다라고 공지를 한 사항이죠. 부평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결국 공단에서 해결하길 기대하는 눈치. 현재 구와 공단은 해당 시험에 참여한 395명에게 문자로 통보했고 아직까지 재시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채용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또다시 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단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캠프마켓 1780호 건축물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1780호 건축물인 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한 철거 여부와 개선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양 정화 책임자인 국방부는 완벽한 정화 작업을 위해 건물 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문화재청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보존의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시민사회 역시 존치와 철거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논의 과정에서 합의 가능한 것과 이견이 큰 것을 분류해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논의하겠다며 분야별 전문가뿐 아니라 갈등관리 전문가도 참석해 시민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온이 갑자기 20도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왔죠.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인데요. 네,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 손성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기초생활수급자. 다방이었던 곳을 고쳐 살고 있습니다. 난방이라곤 연탄난로와 전기장판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힘든 형편입니다. 엊그저께 연탄 이 동사무소에서 다 줬는데 우리 집만 싹 빠졌어요.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죠. 추위 걱정에 연탄 100장을 들였더니 7만 원. 가난한 살림엔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니까 샀어요. 100장에 7만 얼마던가. 상당히 부담되죠.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김금순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김 할머니 역시 저렴한 월세, 음식점이었던 곳을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이제 삿대야 되는데 삿대면 좀 살기가 힘들지 더. 아무래도 나는 돈벌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이 사니까 가난한 것이 힘들지 뭐가 힘들겠어.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인 사람들. 이른바 에너지 빈곤 가구입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는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써야 하는 가구입니다. 서울시 저소득 가구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 대다수는 노인 가구고 이들 중 절반은 한파로 건강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또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신체 질환, 예를 들면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잘 걸리기 쉽다든지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에 이러한 신체적 건강 이상을 경험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까지 더 높다는 보고가 있고 또 겨울철 한파 때 겨울철 초과 사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작은 난방기구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하는 취약계층.
이들에게 한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LG엘로비전 은평방송의 기획보도 보호 종료 아동의 홀로서기 지역사회가 먼저 보듬어야 편이 올해 케이블TV 방송대상 지역채널 보도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2022 케이블TV 방송대상이 지난달 30일 오후 콘네드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방송대상에서는 지역채널 작품상과 개인, 단체상, 문화체육관광부 유공자 표창 등 총 79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지역채널 작품상 중 보도 대상은 LG엘로비전 은평방송의 보호 종료 아동의 홀로서기, SK브로드밴드 동대문 방송의 동대문 문화재단 부정채용편 등 3편이 받았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홀로서기, 지역사회가 먼저 보듬어야 편은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정책의 공백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인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홀로서기가 힘든 보호종료 아동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보고 또 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좀 고민해보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보도 이후에 지자체에서는 이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체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원책들이 좀 제대로 그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지도 좀 잘 들여다보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좀 소외되고 또 약한 곳을 좀 앞으로도 잘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PP 특별상 부문 공로상은 2050 세대 여성들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다룬 작품 눈에 띄는 그녀들을 제작한 케이블 공동제작 협력단이 지역 채널 보도 기자상은 LG엘로비전 영동방송의 박건상 기자가 받았습니다. 네, 먼저 큰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산불 피해민들 이분들께 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보 때 그 먼 거리에서도 함께 달려와준 저희 LG엘로비전 기자들과 함께 이 영광 나누고 싶습니다. 지역 채널 특별상으로는 균형발전 파트너스상의 부산시의회가 균형발전 우수 지자체상에는 동작구청이 선정됐습니다. 이일 새벽 4시 20분쯤 부천 상동에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 A씨가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 한 대와 적재 화물, 방음벽 일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트럭 타이어와 바닥면이 접촉하며 마찰력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2일 부천 고강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포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천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 지역으로 꼽히는 고강동 주택 일대를 비롯해 대장동, 원정동 등이 조사 대상지에 선정된 가운데 소음 대책 지역은 7,600여 세대, 소음 대책 인근 지역은 6천여 세대로 집계됐습니다. 또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 횟수는 최근 2년 동안 하루 평균 354대로 코로나19 여파에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지만 다시금 운항 편수가 회복되고 있어 오는 2032년에는 하루 500대를 넘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조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의 59개 지역을 측정한 결과로 소음 등고선 작성과 추후 주민 지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는 현재 웨클에서 내년 1월부터 주민 체감 측면을 확대 반영한 LDEN으로 변경됩니다. 김포시가 구례역과 장기역, 운양역과 고촌역, 골드라인 4개의 역 이름 옆에 함께 표기할 기관명을 찾습니다. 역명 부기가 가능한 업체는 역사 반경 약 1km 이내에 있는 공익기관이나 시민들에게 안내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인데요. 김포시는 5일에서 9일까지 닷새 동안 신청서와 입찰서를 받아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에게 3년간 역사 명판이나 안내도의 이름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